천여상 농성 3074일차, 연자농성 1437일차, 천여상 사수문화제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느덧 여름이 성급 다가왔습니다. 오늘따라 햇볕이 뜨거운데요. 어느 때와 같이 날씨에 굴하지 않고 힘차게 반일투쟁 이어가겠습니다. 구호 외치며 수요문화제 시작하겠습니다. 친일민국 전쟁책도 윤석열 타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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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왜곡 차이가는 일본 정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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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군국주의 강화 강력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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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동아시아 전쟁책도 분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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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군 성내제 문제 철저히 해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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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첫 번째 순서는 연은 일동입니다. 연은 일동을 준비한 불불팀 앞으로 나와주세요. 돌이켜보면 지난 나의 삶이란 것들이 없인 얘기할 수가 없네. 더불어 항상 내 삶이 구원나고 비해오. 것들이 있기에 나도 있다오. 것들이 있기에 투쟁은 아름다운 것. 이제 승리는 바로 저기 와 있네. 엎드리 뒤에 청춘도 밝은 빛을 내는 것. 찬란한 조국과 함께 오늘이 우리에게 비록 시련이어도 우리 발자국 쓴 연선의 길로 눈부신 새 아침에 가슴 경찬 통일에 얼싸는 나의 것들이 있기에. 엎드리기에 투쟁은 더욱 아름다운 것. 이제 승리는 바로 저기 와 있네. 엎드리기에 청춘도 밝은 빛을 내는 것. 찬란한 조국과 함께 오늘이 우리에게 비록 시련이어도 우리 발자국 쓴 연선의 길로 눈부신 새 아침에 가슴 벅찬 통일에 얼싸는 나의 것들이 있기에. 눈부신 새 아침에 가슴 벅찬 통일에 얼싸는 나의 것들이 있기에. 얼싸는 나의 것들이 있기에. 네, 힘찬 딜풀팀의 열정 잘 봤습니다. 다음은 열사에 대해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이세종 열사의 삶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준비한 단위행동 회원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번 코너에서 전해드릴 열사는 이세종 열사입니다. 1980년 4월부터 이세종 열사는 연일 농성을 해왔습니다. 40여 명의 학생들과 농성을 해왔고 5월 17일 전북대에서 밤새 농성을 전개했는데요. 전두환 퇴진, 계엄 해제를 외치며 농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8일 자정이 되는 날 전두환의 지시로 전북대 제7 공수계엄군이 들닥쳤습니다. 계엄군은 농성 중이던 학생회관을 포위했고 학생들을 토끼몰이하듯 옥상까지 쫓아가며 진압에 나섰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체포됐고 이세종 열사는 18일 새벽에 피투성이인 채로 발견됐습니다. 당시 이세종 열사의 죽음은 추락사로 매독지었습니다. 하지만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이세종 열사는 계엄군의 구타로 추락 전 이미 심각한 수준의 상처를 입었다고 판단이라 밝혔습니다. 계엄군의 폭력 진압에 희생된 이세종 열사는 5.18 민주화운동 첫 희생자로 공식 인정되었습니다. 전두환 퇴진, 계엄 해제를 외치며 민주주의를 염원한 이세종 열사입니다. 하나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윤석열은 일본의 핵오염수 무단 투기 비호, 제3자 변제안, 강제징용 문제 졸속 해결 등과 같이 민주주의를 짓밟아 왔습니다. 윤석열로 인한 민주주의 발사를 더는 참을 수 없습니다. 우리 반일 행동은 반일 투쟁의 승리에 윤석열을 타도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반윤석열 투쟁에 함께해 민주주의를 쟁취합시다. 투쟁! 네, 이세종 열사를 기억하며 민주주의 길을 향해서, 해방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자는 반일도 회원의 바람 잘 들었습니다. 네, 구호 외치며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신인백구 전쟁책도 윤석열 타도하자! 타도하자! 역사 왜곡 자행하는 일본 정부 규탄한다! 규탄한다! 일본군 성내지 문제 철저히 해결하자! 해결하자! 네, 다음은 발언입니다. 지난 26일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윤석열은 일본과 긴 역사를 함께했다며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했다고 망언을 남발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핵오염수를 방류하며 인류를 죽음에 몰아넣고 있으면서도 대동아 공영권 실현을 위해 이른바 협력이라는 명분으로 군국주의 부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규탄하는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이 말하는 협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협력과 다른 것 같습니다. 윤석열은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재난과 안전협력을 포함하여 6가지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윤석열이 말하는 협력이란 대체 무엇입니까? 작년부터 시작해 여전히 해고연 방류를 진행하고 있고 2차 세계대전 전범국임에도 어떠한 공식 사죄도 대상도 없이 군국주의 강화책동에 불을 붙이고 있는 일본과 이른바 협력하며 꺼내들고 있으니 윤석열이 말하는 협력이 대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윤석열이 일본의 군국주의 강화책 등을 지지하는 이유가 결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다스려져가는 본인의 지지율을 만회해보고자 전쟁을 하나의 출로로 삼아 어떻게든 해보겠다며 발악해 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중이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에
하루하루 근심이 쌓여가고 있음에도 오로지 전쟁만을 묵혀대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는 없었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는 길에 학생들이 죽었을 때도, 거리에서 사람이 깔려 죽었을 때도, 먹고 살아야 한다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국가는 여전히 없었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모두의 문제가 되고, 당장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윤석열은 김치찌개 만찬이나 해대고 있으니 대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질 수야 있겠습니까? 수많은 참사에 대해 이제는 일본과의 협력을 운운하며 전쟁까지 입에 올리고 있는 윤석열을 우리는 더 이상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총선 참패와 폭락한 지지율이 이미 민심은 윤석열 타도로 가고 있음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일본군 성내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당장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이제 윤석열 타도를 외쳐야 할 때입니다. 또다시 전쟁의 비극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외침을 떠올리며 진정한 해방의 그날까지 함께 투쟁해 나아갑시다. 투쟁! 네, 발언을 이어 다음은 반일 퀴즈 시간입니다. 현 정세를 퀴즈로 준비해왔다고 하는데요. 준비한 반일행동 회원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는 본다 우리는 본다 우리는 본다 지금부터 반일 퀴즈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여전히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일공국주의 부활 책동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년상에서 투쟁하기 위해서 현 정세를 잘 파악하는 것이 역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세를 알아보는 반일 퀴즈 코너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26일 낮 일본 육성 자위대는 일본 내 최대 규모인 땡땡땡 훈련인 후자 종합 화력 연습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이날 연습에는 자위대원 2,100명이 참여했으며 전차와 화포, 수송기, 헬리콥터, 드론 등이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땡땡땡 훈련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는 지킴이들은 손을 들고 말해주세요. 여섯 글자입니다. 정답은 실탄 사격훈련입니다. 맞나요? 와, 정답입니다. 첫 번째 문제 정답은 소나무 지킴이가 맞췄는데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땡땡 사태에 대해 양국 간의 불필요한 외교 혼란에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총무성의 행정 지도는 한국 기업을 포함해 외국 기업들의 일본에 대한 투자를 계속 촉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불변한다는 원칙을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미 발생한 중대한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 어디까지나 보안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양국 간은 앞으로 긴밀히 소통해야 할 것을 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태는 무엇일까요? 안보 사태? 국가 안보 사태?
틀렸습니다. 네, 그러면 힌트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단어는 두 글자이고, 영어입니다. 네. 따뜻한 햇살보다 뜨겁게 양들이 쬐는 거리를 벗삼아 난처한 가을날 시원한 바람보다 시린 바람 몰아치는 정답입니다. 사람이 더불어 사는 세상 포기할 수 없기에 부서지고 깨어져도 우린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독일 베를린 시장이 일본 외무상을 만나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를 시사한 가운데 한국에서도 시민단체의 발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21일 주한 독일 대사관에서는 시민단체가 모여 기자회견을 들고 베를린 소녀상 철거를 한다는 것을 절대로 안 되는 일이라며 밝혔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인 땡땡땡 할머니가 참여했다고 합니다. 빈칸에 들어가는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용수 할머니입니다. 맞습니다. 사람이 더불어 사는 세상 이용수 할머니는 각 나라에 세워진 소녀상은 그 나라를 지켜주고 전쟁이 없는 세계 평화를 상징한다며 마지막으로 간절히 소녀상을 지켜주기를 부탁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소녀상을 지키는 투쟁이 곧 할머니들의 정신을 잇는 투쟁이기에 우리는 북한 추위와 극강의 더위를 견디면서도 소녀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투쟁해야 합니다. 할머니들의 정신을 계승하여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5월 다음 문제입니다. 5월 22일은 땡땡의 날이었습니다. 문제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반일행동 356차 토요투쟁에서는 우리가 반일에서 반미 반대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5월 22일은 무슨 날이 있었는지 답을 아는 회원들은 말해주세요. 네. 5월 22일은 반미의 날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토요투쟁에서 반미에 관련한 발언과 여러 투쟁들을 했었는데요. 네, 정답은 반미의 날이었습니다. 네,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토요투쟁에서 밝고 힘찬 공동체 코너를 진행했는데요. 공동체 코너 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간단한 힌트를 드리자면 우리의 투쟁을 되돌아보는 투쟁과 관련된 코너를 진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공동체 코너를 진행했는지 답을 아는 회원은 손을 들고 말해주세요. 네, 들풀 지킴이가 손을 들었네요.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투쟁 더 구체적으로 하면 5월의 투쟁을 돌아보고 6월의 투쟁을 또 결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회원들은 5월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반일 투쟁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고 나아가서 6월의 반일 투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퀴즈는 다 이야기했는데요. 반일행동 회원들과 함께 퀴즈 코너를 진행해보면서 더욱 깊이 있게 정체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바늘 퀴즈 코너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재미에 더해서 정색까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고 외치며 다음 코너 이어가겠습니다. 역사의 곡 자행하는 일본 정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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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군국주의 강화 강력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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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동아시아 전쟁 책도 분쇄하자! 문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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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은 발언입니다. 일본의 군국주의 강화 책동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들의 의사 없는 제3자 변제안을 들이밀더니 이제는 전범 기업도 포함되지 않는 이 변제안을 막무가내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규탄한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패전국, 전쟁범죄 가해국입니다. 하지만 전쟁범죄를 무시하고 역사 왜곡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친일 매국노들이 살아 숨쉬는 피해국 남코리아에서는 전쟁범죄를 걸림돌이라 막아나며 한일 관계를 운운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꺼내는 법은 결국 천박한 손으로 정치 권력을 휘두르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2023년 제3자 변제안으로 피해자들을 억누르는 구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이사인 심교사는 120억이 더 있어야 하는 재원 부족 상황에도 이렇다 할 방도는 내놓지 않고 있으면서 하는 말이라곤 북핵 미사일 고도와 미중 패권 경쟁과 한일연맹이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용감한 방패훈련을 다음 달부터 태평양에서 진행합니다. 이 훈련에 일본 자위대가 참가하는 것이 발표되었고 일본은 이 훈련은 처음이라고 말하며 군국주의를 강화하려는 모습을 노골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전쟁 범죄를 해결해 나갈 의지라곤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일본 정부입니다. 이런 일본을 맹종맹동하며 따르는 친일매국노 윤석열은 일본의 노골적인 군국주의 강화 책동에도 북핵 비핵화만 논하고 평화를 운운하며 이 땅에 다시 전쟁을 일으키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정의로운 역사를 왜곡당하고 전쟁의 총알바지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미일 제국주의를 추종하는 윤석열을 타도로 맞서 싸워야 합니다. 반일행동은 반일투쟁을 넘어 반제투쟁으로 나아가 우리의 자존을 지켜낼 것입니다. 그 길을 함께 합시다. 투쟁! 네! 우리 역사를 지켜내고자 말하는 강력한 발언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반일행동 회원들이 기다리는 공동체 코너 시간입니다. 공동체 코너 준비한 반일행동 회원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공동체 코너로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공동체 코너 시간에는 좀 뜻깊게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주제가 민중항쟁입니다. 네, 왜 이 주제일까? 라고 벌써 짐작해 오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사실 우리 역사는, 남코리아의 역사는 항쟁의 역사, 민중들이 투쟁한 역사, 거리에서 투쟁한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 민중들의 수많은 투쟁과 항쟁들이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주 4.3 민중항쟁이 있었고요. 그 전에는 이제 여순 항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4월
민주항쟁이 있었죠. 4.19, 4.18에 시작했다고 하는데 4.19 민주항쟁이 있었고 5월 민주항쟁이 있었습니다. 또 다가오는 6월에는 6월 민주항쟁도 있었고요. 또 최근에는 촛불항쟁, 네, 촛불항쟁까지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 외에도 마산항쟁, 대구항쟁, 여러 노동자 민중들의 투쟁과 파업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그 역사를 돌아보면서 이제 우리 함께 그 역사를 다시 되짚어보는, 그리고 앞으로 힘차게 나가는 투쟁의 시간으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내가 가장 인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리고 뜻깊게 생각하는 민주항쟁 역사가 무엇인지, 네, 한번 각자 나름마다 뽑아보면 좋겠고요. 그 이유를 작성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이와 크레파스를 이제 줄 건데요. 이제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민주항쟁의 역사가 있지만 이 역사가 가장 기억할 만한 역사인 것 같다. 사실 다 기억할 만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 역사만큼은 우리가 꼭 알고 지나가야 된다 하는 역사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마다 반일행동 회원들마다 각자마다 작성하면 되겠어요. 사실 이거 아니어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 1919년에는 무엇이 있었죠? 맞아요. 3.1 민주항쟁 만세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일제강점기 일본에 반대해서 조선의 모든 민중들이 일제에 반대해서 싸우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광주학생 독립운동도 있었어요. 광주 어린 고등학생들이 그리고 시작하여서 전국으로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으로 나아갔던 광주학생 독립운동도 있고요. 그 외에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주항쟁들의 역사를 한번 우리 되짚어보면서 왜 이 역사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가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다들 적을 수 있겠나요? 네, 저는 일단 하나를 꼽자면 5월 광주 민주항쟁을 꼽고 싶은데요. 이번 달이 5월 달이기도 한데 사실 전두환 독재 정권을 무고하게 수많은 시민분들이 산화하셨습니다.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독재 정권에 맞서서 광주 시민들이 마지막까지 전남도청을 사수했었는데요. 그런 광주 민주항쟁의 역사가 있는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5월 광주 민중들의 그 정신이 5월 달에도 살아 숨쉬는 듯 하여 우리가 5월 광주 민주항쟁의 역사를 기억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항쟁의 역사, 민중들이 투쟁했던 역사들이 우리 역사에 많습니다. 그 역사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앞으로 계승해 나가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소녀상에 대한 정치 테러와 그리고 친일 매국노들의 망언 망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친일의 역사를 끝장내고 앞으로의 투쟁을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의 역사에는 그런 역사들이 있다는 것이 다시금 되새겨지는데요. 반일 투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왜 항쟁의 역사를 짚냐라고 했을 때 결국 민중들의 투쟁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역사들을 잊지 않고 계승하며 역사를 바꿔나가려고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반일행동 회원들도 각자 어떤 역사를 꼽아볼지 너무나도 궁금한데요. 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역사를 되짚어보면서 앞으로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거 저라고 알아. 여기 있다면은 날마다 희망이라오. 저들에게 진실을 알게 하리라. 우리가 지쳤다고 믿는다면 그건 하룻밤의 꿈이라는 걸. 공지들아 몰아쳐봐라. 끝이 보일수록 처음처럼. 네, 다들 써내려 가고 있는데요. 저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정말 인상 깊었던 건 정말 그러니까 그 억압과 착취가 있으면 저항과 투쟁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아무리 그 일본이 그리고 미국이 우리를 탄압하려고 해도 투쟁했던 민중들이 있다는 것을 새삼 다시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 민중이 그런 민중이다 하면서 자부심도 또 느낄 수 있었는데요. 다들 어떤 걸로 꼽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저는 일단 첫 번째 순서로 추천하는 것은, 네, 맞아요. 선도 벌쩍 들어주는데요. 우리 햇살 지킴이가 한번 소개해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주민중항쟁이랑 여순항쟁을 적어봤는데요. 제주민중항쟁은 하나의 조국을 떠올리면서 투쟁한 역사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최초의 무장항쟁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또 하는데,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지켜야 할 조국과 신념을 생각하며 끝까지 투쟁했던 제주민중항쟁의 역사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꼽아봤고요. 두 번째로 여순항쟁은 왜 적었냐면, 그때 제주민중항쟁이 있었을 때 이승만이 여순 지역에 있는 군대 그 사단에 제주를 진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민족에게 총을 겨눌 수 없다. 우리는 하나의 조국을 바란다면서 같이 일어난 봉기라고 알고 있어서, 그 역사를 떠올리면서 우리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다짐으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네, 인상적이네요. 우리 햇살 지킴이의 그 제주 민주항쟁과 여수항쟁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사실 우리는 수천만 년 이상을 한 민족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해방되니 그 자리에 미제가 들어오면서 우리 민족이 갑자기 반쪽짜리 민족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민족이고 한 나라다라고 얘기하면서 들떠 일어섰던 여순의 민중들, 그리고 제주의 민중들이 떠오르면서 또 우리 다시금 제주민중항쟁과 여순항쟁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반일행동 회원 이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불꽃, 네, 지킴이가 얘기한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기대된다. 저는 1987년 6월항쟁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이제 이 6월항쟁은 5.18 광주항쟁이 있고 난 후 이제 전두환의 그런 독재 그런 것을 많은 민중들이 알고 이 6월항쟁을 벌인 도화선이 됐는데요. 이제 이
전두환의 독재를 타도하자는 그런 유월항쟁이었습니다. 이 유월항쟁은. 그래서 오늘의 전두환인 윤석열을 타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담아서 유월항쟁을 적어봤습니다. 네, 오늘의 전두환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네, 윤석열 타도를 생각하면서 1987년 6월항쟁에 대해서 우리 불꽃지킴이가 이야기해줬는데요. 실제 1987년의 6월항쟁 때 전두환 독재 정권 반대를 앞서서 구호로 크게 내세웠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윤석열 타도를 이야기하는 이유와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1987년 6월항쟁 다가오는 또 62 6월항쟁이 일어났던 도화선이 됐던 날이기도 하죠. 벌써 그 날이 온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가슴이 설레는 네,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 우리 해줄 네, 자연스럽게 우리 브이즈킴이가 설명해 주겠습니다. 우린 두렵지 않아 한 걸음 한 걸음씩 저는 새쌀지킴이랑 같이 4.3 항쟁을 적어봤습니다. 1948년에 일어났고 이승만 단독 선거에 반쪽짜리 선거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너무나도 부당하고 그때부터 우리 민족이 두 갈래로 갈라져서 부정선거를 치렀던 것이 너무나도 분노스러웠어요. 근데 이에 발발하는 우리 민중들을 빨갱이라고 몰아가고 그냥 정말 무참히 학살했잖아요. 그 항쟁이 비록 사람들이 많이 죽었더라도 결국 그 의의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4.3 항쟁을 적어봤습니다. 와. 네, 브이즈키미가 그린 그림이 인상적인데요. 사실 제주민주항쟁의 역사를 보면은, 진짜 우리가 가슴 숙연해지곤 하는데요. 그러한 이유를 보면은, 제주 바다의 3분의 2가, 제주도민이 학살했다고 그때 사실 얘기를 합니다. 그럴 정도로 제주도 전민이 거의 학살당했다고 했을 정도로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역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투쟁한 제주 민중들이 있어서 우리가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되새긴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다음 또 자연스럽게 이어나가면 좋겠는데요. 우리 희망지킴이, 네, 희망지킴이가 얘기해주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번 달이 5월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동체 코너로도 5월 이제 광주 민주항쟁에 대해서도 그 주제를 다뤄서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에너자이저 지킴이처럼 저도 이렇게 광주 민주항쟁을 적어봤습니다. 이번 달에 그래서 광주를 다녀왔는데요. 그 광주에 크게 걸려있었던 플랜카드 중에 하나가 모두의 5월, 하나 되는 5월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 현수막? 플랜카드가 어쨌든 있었거든요. 그 플랜카드를 보면서 많은 이제 민중들이 같이 투쟁을 하려고 그 거리에 나와 있는 모습이 정말 아주 강력하게 제 머릿속에 남아있고요. 또 그 금남로에 갔을 때는 제가 박관현 열사의 육선 영상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곳에서 이제 박관현 열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 길을 투쟁해 나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청년으로서 어떻게 계속해서 결이 높여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5월을 잘 이끌어가서 다음 6월에는 윤석열 타도로 열심히 투쟁해보겠습니다. 네, 듣다 보니까 정말 인상 깊은
문구들이 많은데요. 모두의 5월 하나 되는 5월이라고 있나요? 네, 모두의 5월 하나 되는 5월. 정말 뭔가 되게 인상 깊은 문구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럼 다음 순서로 이어서 우리 지킴이, 청아 지킴이, 우리 오랜만에 청아 지킴이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만 고를 수 없어서 두 개를 욕심 있게 골라봤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역시 제주 민주항쟁을 뽑았어요. 그래서 제주 민주항쟁을 이제 공부를 했었을 때 참 인상 깊었던 거는 그 민주주의 민족정서 건국 우측이라고 있어요. 조금 읽어드리자면 기업가와 노동자가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나라, 지주와 농민이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나라, 여자의 권리가 남자와 같이 되는 나라, 청년의 힘으로 움직이는 나라, 학생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나라. 제주 민주항쟁이 1948년에 발발을 했잖아요. 정말 그 해방을 맞이하고서 정말 이 조국의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다 지켜지는 그런 우리의 나라로 만들고자 했던 제주 민중들의 그 마음을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불씨라고 해야 되나요? 그 염원들이 결국 1980년 그 5월 결국에 그 독재에 맞서서 광주에서도 항쟁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광주 민주항쟁에서의 제일 큰 의의는 저항과 공동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서 제주 민주항쟁에서 그 건국 옥칙이 결국에는 다 같이 잘 사는 나라인 거잖아요. 그게 곧 공동체 정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광주 민주항쟁들이 항쟁에서 독재에 맞서서 그 미제에 맞서서 투쟁했고, 그리고 거기와 더불어 그 광주 시민들이 함께했다는 것, 그 저항과 공동체가 함께했다는 그 정신을 잊지 않고 간다면 앞으로도 윤석열 타도를 넘어서 우리가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나라, 하나가 되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뽑아봤습니다. 네, 우리 계속 이제 이어서 또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역시 우리 또 하나의 뜻, 하나의 마음이라고 느끼는 게 민주항쟁의 역사를 꼽아도 비슷하게 꼽는 게 또 인상 깊기도 하네요. 네, 그럼 우리 다음 소나무 지킴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기대된다. 네, 저는 글을 하나 썼는데요. 먼저 읽어보자면, 이 글은 참고로 80년 5월 20일에 쓰여진 글입니다. 우리는 보았다. 사람이 개끌리듯 끌려가 죽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러나 신문에는 단 한 줄도 싣지 못했다. 이에 우리는 부끄러워 붓을 놓는다의 글입니다. 혹시 이 글이 어디서 나왔는지, 누가 썼는지, 청아지끼리가 바로 수도해주는데요. 맞습니다. 이 글은 전남 매일신문 기자들이 당시 80년 5월 20일에 쓴 글인데요. 날짜만 보더라도 이 글이 광주 민주항쟁 당시에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실 광주 민주항쟁 당시에는 앞서 이제 다른 지킴이들이 얘기했듯이 광주가 완전히 고립됐었어요. 전두환 독재 세력에 의해서 광주가 완전히 고립되고, 이거는 폭도다라는 어떠한 모략? 전두환 세력의 그 모략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중들은 거기에 포기하지 않고 우리 하나의 민중을 위한 공동체를 만들고, 이 나라, 이 역사와 이 나라, 내 친구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모두가 거리로 나왔었는데요. 사실 당시에는 언론도 통제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내가 하고자 하는 말, 기자들이 정의에 대해서 불타서 글을 쓰려고 해도 글 하나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전남의 기자들은 이에 부끄러움을 가지고
해내놓는다라고 적어놨는데요. 사실 이 글만 보면은 저는 이 글이 되게 인상적인 것 같아요. 당시 민중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했는가. 사실 이 기자들도 광주의 누군가의 가족, 아내이자 친구, 남편일 거란 말이에요. 그 민중들이 모두 하나 같아요. 이 전두환 국무 세력, 독재 세력을 퇴치하겠다, 물러서게 하겠다라는 의지가 잘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늘 5월이 되면 이 글을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인상 깊은 내용이네요. 진짜 진실을 밝혔던, 광주의 진상을 밝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또 다시금 느낄 수 있었는데요. 우리 다음, 우리 팅커벨 지킴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저는 광주 민중항쟁을 찾아봤는데요. 또 얼마 전에 금남로에 갔는데 확실히 직접 가보니까 느끼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정말 그 금남로를 꽉 채운 그 민중들의 함성 소리가 그 당시에는 저도 당연히 80년도에는 저도 없었지만 그게 뭔가 느껴지는 것 같고 정말 역사의 현장에 가보니까 그 당시 열사들은 어떤 마음으로 투쟁했는지 생각해보고 또 나는 지금 현 정세에서 어떻게 반일투쟁을 해나가고 반일행동 회원으로서 어떻게 가열한 반일투쟁을 전개할지 또 다시 생각해보며 결의를 가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광주가 제 고향은 아니지만 제 마음의 고향처럼 고향으로 생각하는 곳인데요. 정말 그 광주 민중항쟁 당시 투쟁했던 열사들을 기억하면서 저도 정말 그 역사에 남는 그 투쟁의 길에서 함께하고 싶습니다. 와, 다들 감동적인 이야기들 너무 잘 들어봤는데요. 이번이 또 이번 달이 5월이기도 하니까 또 5월 광주 민주항쟁을 다들 많이 꼽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마지막으로 그 시민분이 이제 적어주고 가셨는데요. 이겁니다. 우리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라는 내용으로 적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우리가 하는 투쟁이 역시 우리가 있기 때문에 바로 설 수 있고 또 우리가 서야지만 나라가 바로 선다는 것을 또 시민분의 말을 들으면서 다시금 느낄 수 있었는데요. 네, 이제 곧 6월입니다. 6월은 또 뜨거웠던 그 항쟁의 포화 속 6월 민주항쟁이 있는 날인데요. 우리가 또 5월 광주 민주항쟁 그리고 수많은 우리 항쟁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6월 민주항쟁도 이제 맞이하고 또 우리 앞으로의 6월 투쟁 그리고 앞으로의 투쟁 우리 반일행동 투쟁 역시 힘차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투쟁! 네, 광주 민주항쟁, 6월 항쟁, 우리 역사를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결의를 높일 수 있는 공동체 콘을 했습니다. 구호 외치며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친일맹국 전쟁 책도 윤석열 타도하자! 타도하자! 일공국주의 강화 강력 규탄한다! 일본군 성노제 문제 철저히 해결하자! 네, 다음은 세 번째 발언입니다. 독일 베를린 시장이 최근 일본 외무상과 만나 소녀상 철거를 시사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퍼져있는 소녀상을 철거하려는 일본의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를 규탄하는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일본 외무성과 독일의 베를린 시장이 회담에서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시사했습니다. 일방적인 표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독일 연방정부 등 당사자와 관련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망언이 쏟아졌습니다. 예상 밖의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일본은 전 세계에 설치된 소녀상을 한국의 일방적 입장을 담고 있다며 각국의 소녀상을 철거하도록 꾸준히 압박해왔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결코 단순한 조형물이 아닙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피해자들의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수요 시위 천회를 계기로 제작되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피해 할머니들께서 투쟁해온 30여 년의 역사를 담았습니다. 2015년 12월 외국적인 한일합의를 폐기하라는 외침과 함께 우리는 3,0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소녀상을 지키며 소녀상의 존재 의미를 만들어 왔습니다. 두 손을 꽉 쥔 채 일본 대사관을 강인한 눈으로 바라보는 소녀상엔 피해 할머니들을 비롯한 우리 민중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전범국이자 전쟁범죄 가해국인 일본으로부터 공식 사죄와 법정 배상을 받아내고야 말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군국주의 부활철동을 일삼는 일본과 제국주의를 분쇄하고야 말겠다는 우리의 투쟁 의지를 담았습니다. 이미 우리의 투쟁은 대세가 되었습니다. 서아시아에서 전쟁을 일으킨 제국주의를 분쇄하자는 의지와 팔레스타인 민중의 연대의 마음을 표하는 시위의 물결은 전 세계를 뒤덮었습니다. 우리가 이곳 소녀상에서 투쟁하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전범 역사를 적극적으로 감추며 우리 민중의 눈을 가리는 일본과 동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 전쟁을 일으키는 제국주의에 맞서 우리 반일행동은 반제 투쟁을 끝까지 이어갈 것입니다. 투쟁! 네, 반일 투쟁을 힘차게 이어가자는 발언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위처럼 주겠습니다. 바위처럼 살아가보자. 모진 비바람이 몰아친대도 어떤 유혹의 손길에도 흔들림 없는 바위처럼 살자꾸나. 바람에 흔들리는 건 우리가 얕은 갈대일 뿐. 해 위에 깊이 박힌 저 바위는 굳세게도 서 있으리. 우리 모두 절망에 굴하지 않고 시련 속에 자신을 깨우쳐가며 마침내 올해 밤 세상 주춧돌이 될 바위처럼 살자꾸나. 바람에 흔들리는 건 우리가 얕은 갈대일 뿐. 해 뒤에 깊이
우리의 역사는 여전히 미완으로 남아 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죄없이 끌려간 소녀들의 아픔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어떤 사죄도 없이 군국주의 강화책 등을 벌이며 또다시 전쟁을 강화하고 있고, 윤석열은 일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이 땅을 전쟁터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픔의 역사를 반복할 수 없습니다. 일본군 성내주 문제 해결을 위해 쌓았던 할머니들의 투쟁을 기억하며 진정 해방이 다가오는 그날까지 힘차게 투쟁합시다. 이상으로 손해상 농성 3074일차, 연자농성 1437일차, 손해상 사수원화제 마치겠습니다.